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촌으로 가고 싶으신 촌스러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는 여러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원에 덧입어서 하여튼 서울에 계신 분, 그리고 경기권에 계신 분들에게 시골의 지방권에 있는 농촌을 소개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뭐랄까요, 고착화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경자유전의 원칙, 이거는 하도 얘기를 해서 이거는 차후로 하더라도 뭐랄까, 이 농지에다가 100평씩, 100평씩, 150평씩 이렇게 잘라서 텃밭을 하고 그리고 주말 농장을 하는 것은 이 농지 훼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지를 없애버리는 이런 아주 근원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독 필지 300평, 500평, 1000평 이런 걸 한 사람이 사는 거는 괜찮으나 큰 필지에 나누어서 100평, 150평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농지를 훼손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2024년도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변함없는 생각들, 심지어 제가 요즘에 화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헌 국회 때 자유당 시절의 토지 개혁, 이 개혁보다도 더 못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농지법에 대한 개념들, 언제 변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은 다른 부서가 아니라 농지법에 해당되는 농축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머릿속에 정말 뭐랄까요, 고조선 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직까지 가고 있는 것. 대단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올 때에는 뭔가 유도책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당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근은 고사하고라도 내 돈 내가 가지고서 시골 체험을 하면서 주말에 와서 맑은 공기 마시겠다 하는 것도 도시락 싸들고서 말리는 이런 정치가들, 정말 졌습니다. 3대 빵으로 졌습니다. 네, 하여튼 이길 수 없는 정치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농지법을 두고서 국민과 이 정치꾼들과의 줄다리기가 하고 있는 사이에 전 국민의 화두가 사실상 보면은 이 시골의 주말 농장, 주말 텃밭,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전 국민의 가슴 속에는 나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연과 벗하고 싶다 하는 것은 전 국민의 공동된 관심사입니다. 이런데 거기에 농막 6평을 갖고 거기에는 전부 다 농산물만 넣고 그리고 농기구만 보관하라 이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한테 혼났죠. 전번 정권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생각. 공무원은 변하지 않는다. 그 공무원이 그대로 하고 정년 퇴임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정권이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 밥자리 지켜주면 그런 걸 어떠하리. 이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꾼들이 빨리 국민들의 니즈를 빨리 파악을 했어야 돼요. 첫째로 국민들의 가장 니즈는 뭔가 하면은 농사를 지방에 가서 농사 짓는 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주말마다 가족들 이끌고 캠핑카다, 카라반이다.
그리고 농막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 도심지를 떠나서 이렇게 시골로 와서 잠시나마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갖고 보고 뭐 이게 농사 짓는다고 해서 잘 짓겠습니까? 엉망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이 가족과 우애를 다지고 그러면서 힐링을 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농막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소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농막에 대한 개념, 이 전 국민의 니즈를 빨리 파악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지법을 갖고 장난하시는 분들은 이번 총선 때 위험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 토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농지. 이 농지에 와서 이 강원도 심심산골까지 와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하시는 분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투기꾼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전 국민이. 범죄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까지 와서 텃밭 좀 이렇게 가꾸고 힐링을 좀 하겠다는 것까지 전부 다 투기꾼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왜 기획부동산은 안 막았죠? 지금도 보면은 토지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야 채소 당근 쏠듯이 정말 조각조각 내서 20평 30평씩 해서 심지어 1000개를 분할을 해갖고 한테도 왜 내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이제 와서 한 필지에 5개 이렇게 분할해갖고 주말 농장을 좀 하겠다는데 이게 투기꾼이야. 개념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십시오. 이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은 빨리 바꾸시고 이 보수적 성향 이거는 보수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이 꼰대 같은 거 이 머리가 완전히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세대는 변하고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깨어 있어서 그 주말 농부, 도시 농부 관심 많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 카라반 그리고 뭐 캠핑카 이런 것만 관심 있고 오토바이 이런 거 사이클 이런 거 그 라이딩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것 같으세요? 캠핑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측도 이 와서 이렇게 보고는 나도 농막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화 많이 옵니다. 20대가. 저는 받아봐서 잘 알아요. 근데 이 20대 같은 경우는 자본이 좀 부족해. 이 개념들은 발달했지만 자본이 좀 부족하다가 보니까 나 빨리 돈을 벌어서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농막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돈도 벌 때 벌어야 되는 거고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벌으셔갖고 나중에 한 푼, 두 푼 적금을 모으세요. 주말 농장을 특별 그걸로 해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까 알겠다고 이제 오늘부터 적금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관심이 뭔가 하면 텃밭입니다. 텃밭. 알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고마운 것은 이 농지법이 약간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하면은 농막을 완화시켜서 건축 형태 그걸로 해서 주거 형태로 바꾸려면은 건축법에 일단 해당이 되고요. 충돌이 돼요.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어떤 보관을 내놨냐 하면은 이 건축법하고 이 농막하고의 중간 개념이 되는 농촌 체험 주택이라고 해갖고 이걸 도입하는 걸로 이번에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위 의장인가 그분이 이번에 당정 협의를 하기로 해서 앞으로 이걸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몇 발 앞서 민주당의 그 제주도 국회의원인가 그렇죠? 위성곤 그 의원이 한 9평 정도로 해갖고 이분은 또 그 이름을 텃밭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텃밭 주택 그거나 농촌 체험 주택이라 같은 뜻이에요. 그런 그걸로 해갖고 지금 여야가 공이 국민적인 관심사를 이제 좀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관심사를 기본 깊숙이 깔려 있는 이 베이스를
뭐 농진이 어쩌니 이렇게 해갖고 말을 안 해 그렇지. 도심에 가서 한번 저 얘기를 해 보십시오. 농막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농막을 정말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이런 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 보십시오. 돈 많이 쓰지 마시고 미리 땅도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큰 땅을 갖다가 몇 명이서 합쳐서 돈 같이 주고 나누어서 내 건 100평, 난 200평, 난 30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 맞게끔 자기 필요에 맞게끔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어떠냐. 그때 와 그런 게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1000평, 2000평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제도가 뭔가 하면 제가 하는 게 100평부터 심지어 50평까지 말씀을 드렸죠. 뭔가 하면은 이 50평이든 100평이든 간에 이걸 해서 체험 영농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분들이 이 농막을 체험하신 분들은 또 달라요. 벌써 이 시골 이 농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해볼 만하다. 그러나 돈 되는 거는 돈을 여기서 뭐 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추구하겠다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좀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체험 영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만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농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정부 여당과 그리고 이 당정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하기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야당인 저 민주당에서 마저 위성건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이것을 법안을 미리 냈어요. 그래서 이 야든 여든 간에 이제 국민의 니즈를 알아가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일단 농지법이 약간 이제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세한 뭐 농지법이 어떠느니 조항까지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1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그렇게 못하고요. 벌써 제가 이렇게 잠깐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12분이 지났어요. 예, 이러다 보면 뭐 30분은 금방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뭡니까 유튜브를 보실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열심히 보신 분들 여기에 뭐 30분을 아끼는 거 이거를 아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가능하면 잘 들어보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벌써 다 나가셨어요. 예, 얼마 요거 얼마 요 땅 얼마 해다가 벌써 보고서 벌써 나갔습니다. 땅 비싸 이러면 나가고 이분은 땅에 대해서 쇼핑하시는 분이에요. 땅 쇼핑, 토지 쇼핑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벌써 다 나가셨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해요. 개요만 일단 말씀드리고 농지법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간다 하는 거 하고 그동안에 염려를 해서 이 농막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규제나 농막을 다 헐어버리고 정부에서 와서 때려 부시면 어떠느냐 뭐 이런 겁을 먹는 분들에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합의한 저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단속을 해서 뭐 도심에서 이 지방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목 조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발목 잡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당정 그리고 야당까지도 밀어주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막 같은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열심히 돈 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벌어놓으신 분들은 너무 해서 그 건축하는 데 돈을 쓰지 마시고 한번 농막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건축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농막뿐만 아니라 농막에 대한 안정적인 장치로 안전장치로 이제는 주거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 잠자는데 누가 고발하면은 다 쫓겨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지금 공산당도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까? 파쇼도 아닌데 지금 뭐 저 그렇게 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전에 한번 제가 그 작년에 가을쯤에서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나 요게 이제 어차피 이제 뭐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게 땅이 이제 길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모집이 마감되기 힘들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 1000평 조금 못 되게 해서 잘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저 뒤에는 뭐 언제 나중이라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우선 900평 정도를 일단은 잘라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쭉 이제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저 길 앞쪽을 통해서, 저는 이제 밭에서 내다보지만 이 지금 저 탐방하시는, 이 답사하시는 분들은 저 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될 거예요. 저 길로 쭉 도로로 포장도로로 쭉 올라오셔 갖고, 저기 지금 앞쪽에 저 차 세워진 저기에다가 차를 세우든지, 아니면 저기서 이렇게 삥 돌아서, 저기서 유턴 개념으로 삥 돌아서 이 개천을 끼고 이렇게 돕니다. 돌고서 이 지금 포장되어 있는 이기 진입로예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는 이 길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이 뒤쪽으로 이 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약간 더 이걸 이제 저 토목 공사를 제가 할 테고요. 뭐 토목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하여튼 간에 이 산 쪽으로 우리 땅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긁어내서 전체적으로 쭉 간 다음에 이쪽을 도로로 할 겁니다. 도로. 진입로죠. 도로라는 개념은 좀 다르니까, 또 뭐 도로라고 했다가 여기다 아스팔트 안 까냐 또 이러면 안 되니까, 농지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산하고 임야하고 요 땅하고 그 사이에 4m 정도, 4m 정도로 이제 도로를 저 진입로를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리고 요걸 토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4m 정도 낸 다음에 이 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 옆으로 계속 이렇게 길이 쭉 이제 내려가서 900평 있는 저 끝 지점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뭐 분할되는 거 좀 이따가 제가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개요 중에서 이 주변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토지는, 나는 사실상 저거 개천, 저거 계곡물을 보고서 이걸 계약하려고 했는데, 계곡물을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갖다 머리 감고 샴푸질을 하고 뭐 발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거기다가 뭐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러면 저 밑에 있는 그 제일 밑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여기에서 이제 농막이 요 도로가 있고, 여기 임야를 붙은 요까지 이제 4m 도로가 여기 저 산 기슭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4m 도로가 저 진입로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진입로 앞쪽에 농막이 서겠죠. 농막이 섭니다. 이 농막이 서서 이제 앞쪽을 이렇게 바라다보고 이제 개천 쪽으로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농막에서 나와 있는 거는 생활 하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농막에서 나와 있는 생활 하수 같은 경우는 물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진입로 있잖아요. 4m 진입로를 파서 진입로 밑으로, 진입도로 밑으로 이렇게 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하수는 이렇게 뒤쪽으로 다 빠질 거고요. 정화조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 닦든 머리 감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기 물은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고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저거는 그냥 내 앞에, 내 토지 앞에 그냥 개울물이 있으니까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자갈 같은 거를, 자연석이니까 전부 다 자연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현재는 이쪽에 이제 그 눈이 좀 왔다가, 눈이 지금 녹는 상태예요. 눈 녹을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눈 녹을 때는 이렇게 황토물이 이렇게 산골에서 흐릅니다. 산골 위에서 아무리 그 맑은 시냇물, 물이라고 하더라도, 산골 물이라고 하더라도 눈이 올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눈이 올 때는, 눈이 녹을 때는 이런 황토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예, 그거는 참조하시고, 왜 이렇게 뭐 황토물이 이렇게 오염됐느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저 홍수 질 때는 어차피 또 황토물 좀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자연입니다. 예. 뭐 수돗물처럼 항상 맑아야 된다 이런 그 불변의 법칙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안쪽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자갈 같은 거 몇 개 놓고 이렇게 해서 물 웅덩이를 만들어 갖고 여기 애기들 여기서 들어가서 물장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사람이 발 한 번 넣었다고 해서 저 밑에까지 가서 오염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은 저 위쪽에 있는 사람만 써야 돼. 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하천은 전부 다 오염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천 길이가 뭐 3,000km, 4,000km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굽이굽이 대한민국을 돌고 돌아서 이제 낙동강 뭐 바닷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강원도 쪽에 있는 사람만 저 맑은 물 쓰고 저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딱 부정물만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자연 정화도 되는 거고, 이 물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 아주 오염된 거 같은 경우는 한 20, 30m만 지나가면은 다 희석이 돼 갖고 자연 정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발 담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고기 한 마리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진다면 뭐 아이고 그까지 따진다면 아니 그냥 아파트 사세요. 네, 농담이고요. 예. 그 어떻든 간에 자연은 자연이에요. 윗사람이 이제 이게 눈길을 가서 먼저 밟았는데 왜 밟았느냐? 오염됐다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그럼 눈길 안 가면 되는 거고, 도심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 이 자연을 갖고 너무 공식에 대입하면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예. 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그래 화를 내세요? 제가 원래 말이 좀 소리가 커요. 그리고 소리가 크다가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아요. 뭐 싸우냐? 싸우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저기서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왼쪽은 이렇게 지금 도로입니다. 이 산기슭으로 도로 쭉 내려가자고요. 그래서 저 아래쪽 가면 제가 경계를 하나 해놨습니다. 저까지는 여기 이제 150평씩 해서 여기는 세 팀이에요. 세 분. 세 분입니다. 세 가정. 예, 여기서 이제 중간에 하나, 이렇게 쭉 내려가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하나.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에 세 개 분할됩니다. 세 개가 돼갖고 150평씩. 근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뭐 나중에 가서 이게 뭐 공동 필지로 돼갖고 이게 나중에 내 앞으로 이게 이게 뭐 넘어옵니까? 내 앞으로 아니고 공동 명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등기를 내 앞으로 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넘어올 경우가 있는 건가? 그 위해서 공동 그걸로 해서 명의로 해갖고 공동 명의로 해갖고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왜 해요? 이거 사기지, 사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50평면 정당하게 150평 지금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분할에 이미 들어갔어요. 조금 전략하려고 빨리 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150평 요거는 이제 이미 저희들이 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지금 측량 분할 쪽으로 해서 넘겨놨으니까 곧 여기 이제 측량하고 분할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50평은 내 명의로 딱딱 분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난 기본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 단독 필지로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토지는. 네. 이렇게 해서 150평씩 해서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는데 150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간이로 알기 쉽게 설명하려니까 여기서부터 저기입니다 이러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서부터 들어오시고 나서 왼쪽은 이제 산기슭은 이제 진입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로 들어오셔도 되고, 이게 밭이라는 거는 이게 농사 짓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차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들어오지 마시고 나중에 세차비도 나가고 이러니까 저 밖에다 세워놓고 일단은 걸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여기 이제 노란 선을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가 150평씩 해서 3개 분할되는 곳이에요. 분할되는 곳인데 그 땅 끝 지점이 저 아래쪽에 또 하나 있어요. 노란 거 길게 쭉 저 개천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600평입니다. 600평. 그래서 그 가만히 있어봐. 600평. 요 네 팀이구나. 네 팀. 예, 네 개, 네 개. 150평씩 해갖고, 4개. 어쩐지 땅이 좀 크다 그랬어요, 이게. 자, 이렇게 4개고, 지금 한 개를 잘랐을 때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요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끈이 중간에 가다 끊겼어요.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길게 나간 저까지가 요게 150평이에요. 150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요거 하고 저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그 계곡까지 내려가 있는 그 선, 요게 150평입니다. 150평. 요게 150평이에요. 요거 저까지 150평. 끝까지 가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여기 중간에 갔는데 왜 물이 내려오냐 그래. 참나. 산골이니까 물이 내려오죠. 자, 이렇게 위쪽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여기다 배수관을 해서 물 처리는 이렇게 요 물은 어차피 그 강으로 가야 되니까 강 쪽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다 시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